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또 소셜 미디어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죠. 그 종류를 여러 학자들이 이제 각각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각 분류에 해당하는 그 구체적인 미디어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블로그는 텀블러, 블로거, 또 워드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SNS 상에서는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 소셜 미디어 항목 중에서 그걸 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어떤 그 세부적인 그 종류들을 또 살펴보고 있어요. 뭐 SNS 같은 경우도 계속 개발이 되고 새로운 어떤 그 집단 간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이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지금 현재가 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 변형되고 또 확장되고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위키에는 위키피디아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막 뭘 알아보려고 했을 때 막 검색을 하면 위키피디아가 제공하는 그런 정보, 백과사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현재로서는 위키피디아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가장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뭐 그런 그 백과사전적인 어떤 정리 개념이 다른 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고 새롭게 또 그 사람들이 더 유용하게 쓰는 정보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또 정리하는 그런 백과사전의 형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많이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위키피디아고 또 이제 공유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UGC에는 우리 요즘에 많이 보죠. 유튜브.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폭발력 있는 어떤 그런 확장성을 보여준 게 유튜브입니다. 실제로 우리 수업도 유튜브에서 그 컨버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 URL을 생성을 한 후에 이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다 유튜브에 이제 축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핀터레스트, 또 인스타그램, 플리커 등이 이제 그 위키에 포함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뭐 간결하게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어떤 그 현 상황에서의 변화나 그 자기하고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그 올리고 아주 스파트적으로 그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SNS 소셜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트위터나 웨이보 등이 있는데요. 트위터처럼 아주 간결한 뭐 몇 자 이상 몇 자 이상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간결하게 해서 스파트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고요. 소셜 태깅으로는 딜리셔스가 있고 또 소셜 북마킹은 레딧, 스텀플 어폰, 디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 컨텐츠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상세계 컨텐츠가 있는데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 컨텐츠가 있고요. 또 팟캐스팅과 비디오 캐스팅에는 이제 팟캐스트하고 비디오 캐스트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뭐 한동안에 이제 팟캐스팅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뭐 요즘 들어서는 뭐 그렇게 팟캐스팅이 그 유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다른 그 비디오 캐스팅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좀 넘어온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그 생명력이라는 거 하나가
아주 절대적으로 쓰는 그런 그 소셜 미디어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계속 사람들의 어떤 사용이나 그런 사용 행태나 또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바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지금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SNS는 뭐냐? 우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로 이 분문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 등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SNS의 영문 표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외국과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영문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또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SNS인데 여기 외국의 표기를 보면은 사이트를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우리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외국의 표기하고 다른 점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사이트를 중요시하거나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SNS를 활용함으로써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어떤 서비스 기능적인 측면을 본 것 같고, 외국에서는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하고 마찬가지로 SNS의 정의는 이제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앨리슨이라는 학자는 SNS는 개인이 프로필을 구성할 수 있고 또 관계 형성을 하는 사람들과 리스트를 관찰할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다 자기에 관련된 것들을 제작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보내거나 또 공유하거나 하는 관계를 맺는데 웹 기반을 하는 서비스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SNS는 다른 미디어,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통합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허용하고 또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웹 기반의 플랫폼이다. 결국은 SNS는 플랫폼이다. SNS가 뭔가 거기 SNS라는 기능 안에서 뭔가 창조되거나 뭐 변형되거나 가공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거다 이거죠. 정보도가 모이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모이고 또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활동 내용들이 모이는 그런 웹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런 어떤 SNS의 여러 정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뽑아봤습니다. 뭐 다른 학자들도 쭉 이제 SNS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학자들이 SNS에 대해서 한 정의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일단 개인 프로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웹 기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SNS라는 거는 개인 프로필을 가지고 개인 프로필이 일단 어쨌든 가입이 되는 조건 또 서로가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SNS 자체가 가공하거나 뭐 새로운 거를 변형하거나 창조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고 플랫폼의 기능이 가장 강한, 모이는, 축적되는 그런 기능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과목에서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소셜 미디어하고 SNS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잠깐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소셜 미디어는 전통적인 대중매체와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업에서 처음에 마케팅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기본적인 어떤 이념, 이론,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중에 우리가 대중매체,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대중매체, 신문, 뭐 라디오, TV 뭐 등등 해서 대중매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쭉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소셜 미디어는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하는 마케팅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중매체나 그런 그때 사용됐었던 마케팅 전략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면서 감각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뭐 대중매체 예를 들어서 뭐 신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보도를 하느냐, 언론 보도를 퍼블리시티를 하느냐, 광고를 하느냐, 뭐 그런 등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방송 매체에 또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 광고를 하느냐 아니면 요즘에는 뭐 뒷광고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품을 프로그램 안에서 노출시키는 그런 광고겠죠. 간접 광고죠. 뭐 그런 걸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나오는데, 소셜미디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소셜미디어의 특징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또 이용 가능성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즉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생산하면서 바로 소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중매체, 전통적인 대중매체 신문 같으면은 기사를 써서 인쇄를 해서 뭐 이렇게 배달을 해서 신문을 봐야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송 같은 경우도 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뭐 편성하고 그리고 편성에 맞춰서 방영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매체는 어떤 관념적인 전통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생산과 동시에 우리가 소비를 하는 그런 거에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는 정보를 생산함과 동시에 소비를 하는 그런 즉시성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보를 올리자마자 이 정보에 대한 소비자가 바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신속하다는 거를 우리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정보가 일단 정확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나 SNS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건 업데이트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서 공지사항을 딱 봤다.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공지사항을 보니까
뭐 2018년도 12월까지밖에 없더라. 아니면 어디는 오늘이 뭐 9월 9월 22일인데 9월 22일 오늘 아침까지 정보가 공지사항이 계속 게재가 되더라. 기관이나 조직의 활동성이 거기서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이 SNS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활용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 하면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차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거를 계속 그 메뉴를 그 존속을 시키고 놔두면 오히려 그 조직이나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죽은 어떤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는 그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즉시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관리 능력이 안 되면, 관리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관리 능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거는 우리한테 그 조직이나 어떤 그런 팀에 또 개인한테도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마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가끔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인스타그램 활동을 얼마 전부터 끊었다. 이상하다. 최근에 어떤 그 보도를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연예인 부부인데 그 인스타 계정을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사라졌대요. 그래서 뭐 그 부부가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게 됐다, 이런 연예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SNS나 그 소셜 미디어는 지속하지 않으면 그 존재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회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 영속성도 확실히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섣불리 이게 편리하고 좋은 거니까 이런 매체를 많이 활용해야지, 대중매체보다는 소셜미디어의 매체가 훨씬 더 우리한테 적합하고 신속하고 반응도 빨리 오고 참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을 때는 오히려 그 조직이나 그런 팀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신감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또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매일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되고 나면 정보를 다시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방송 같은 경우도 다시 뭐 재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그 다시 보기로 유료로 해서 봐야 되는 거고, 신문도 막 찾아야 되는 거고 검색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소셜 미디어는 거의 무료로, 거의 무료라는 건 유료도 있다는 거죠. 그 유료화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이제 뭐 중간 광고를 빼는 뭐 유료화가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거의 무료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고 또 언제나 지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매체, 전통적인 대중매체도 그런 소셜 미디어의 포탈에 검색 기능에 그 탑재를 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그 다운받는 이런 공유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가격이 싸다가 점점 유료화해서 그 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섣불리 회원가입을 하거나 내가 구매를 했을 때의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지하는 게 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성 있게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튜브도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이제 무료 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다가 이제 광고를 제외하고
그 유료화하는 추세로 지금 이제 돌아섰고요. 뭐 유튜브가 그 수익 구조에서 갖고 있는 광고라는 거를 이제 그 직접 소비자한테 이제 직접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 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에서 우리가 그런 SNS를 활용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통 매체에서는 정보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만 생산이 됩니다. 뭐 신문 방송이다 그러면 뭐 기자들, 프로듀서, 작가, 뭐 연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정보가 생산이 되죠.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제한이나 기술 등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육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용법이 굉장히 간편하고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장점을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는데 제한이나 기술 제약이 없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이제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 갑자기 막 그 스마트폰 뭐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뭐 싸게 뭐 몇천 개를 어떻게 뭐 판매를 하겠다든가, 무슨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인기 있는 그런 제품들을 뭐 터무니없는 가격에 뭐 판매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딱 올라와요. 그럼 유혹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입금을 하고 구매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기였다. 이런 사기단들이 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그런 정보들을 검증하거나 그런 어떤 진위를 가리는 어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문구에서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라든가 아니면 비속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입력하는 텍스트 자체에서 이제 검색이 돼가지고 제한이 되도록,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제품 판매에 터무니없는 그런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유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성이 높은 장점도 있지만, 또 반면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걸러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통 매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이 많은 단계,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단계를 거쳐요. 뭐 기사를 쓰고 편집을 하고 제목을 뽑고 조판을 하고 뭐 인쇄를 하고 하는 과정, 신문 과정, 뭐 방송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고 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편성을 하고 보도를 하는 이런 뭐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소셜 미디어는 정보가 생산되는 즉시 소비가 된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즉시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장점이고 아까 단점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 미디어는 정보가 생산되고 나면 내용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불가하거나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 매체에서 나간 그러니까 오류가 났을 때는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아니면 방송에서도 사과문을 보도를 하죠.
그 내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생산물 자체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커멘트나 편집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편의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편의성 뭐 뒤에는 또 다른 어떤 단점도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마케팅에 잘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의 마케팅 전략의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가 가능하고요. 소비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사람과 제품, 브랜드를 연결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커뮤니티를 수립할 수 있는 마케팅이 실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서 그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한 즉시성이나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용자의 가능성이나 뭐 유익성이나 이런 것들의 장점들을 쭉 나열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요소를 최대한 우리 기획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팀 토론을 해서 논의해야 되는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기획에 이제 과정을 논의를 하시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최대한 살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서 팀 토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기로